치료 사례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들 있었나요? 네, 아킬레스건이 아파서 고생을 하던 64세 남성에게 마황작용탕이라는 한약을 투여 후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마황작용탕이라는 것은 경락을 좋게 해주는, 특히 방광경의 경락을 좋게 해주는 건데, 이 방광경이라는 것은 눈서부터 머리, 뒤 어깨, 뒷목 어깨, 그 다음에 등, 허리, 허벅지,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락에 이상이 왔을 때 마왕작용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허리, 다리가 당기는 디스크 환자한테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지방에서 내원했기 때문에 침 치료는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왕작용탕이라는 그러한 경락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던 경우입니다. 네, 침 치료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개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편했던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3개월 전에 컴퓨터를 늦게까지 한 4시간을 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벼랑간에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며칠만 잠깐 가라앉았다 다시 그래서 내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것이 이 통증이 있는데도 자전거를 탔답니다. 그랬더니 더 심해진 것입니다. 또 2주 전쯤부터는 허벅지, 허리 뒤쪽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이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아킬레스건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아프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곤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와는 상관이 없고 우연히 체력이 떨어지니까 약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즉 약점이라는 것은 방광 경락 쪽으로 경락이 잘 순환이 안 돼서 아킬레스건이 아팠고 허리, 허벅지 쪽으로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족태양 방광 경락이 흐르는 그 위치에 해당됩니다. 네, 본래 흠이 있었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약점이 드러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허벅지 뒤쪽에서 아킬레스건까지 뒤쪽으로 아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다리가 아플 경우에 어느 경락을 따라서 아프냐, 측면을 따라서 아프냐, 앞쪽으로 아프냐, 뒤쪽으로 아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내측으로 아픈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뒤쪽으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광 경락의 운행이 안 돼서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경락이 나빠서 올 때는 진통제를 써도 안 듣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진통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락을 순환시켜주고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그 통증이 많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 통증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하거나 진통제를 쓰거나 이래죠.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도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간혹 경락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치료가 안 되죠. 그것은 근본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이 아픈데 이 자방털 선이 있는데 측면이 아픈데 뒤쪽으로 경락이 흐르는 약을 썼다. 치료를 했다. 이러면 전혀 안 듣겠죠. 이것은 경락이 흐르지 않아서 노폐물이 끼어서 통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락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정확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방광경, 즉 뒤쪽으로 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로 그 방광 경락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아서 통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황 작용탕이라는 방광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경락의 흐름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박사님? 네, 인체에는 경락이 흐름이 있고 또 경혈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체를 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경락이 흐르는데요. 이 경락이 흐름이 방해가 되면 저리거나 뻣뻣해지거나 아픈 통증이 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되거나 잠이 안 오거나 불안 초조하거나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경락에 의해서 온 것이면 경락을 좋게 해주면 이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침을 오랫동안 했는데 진맥을 하려고 이렇게 손 보이잖아요.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기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손가락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락으로 이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기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침이 1년, 2년, 3년 된 게 아니라 30년 된 기침이에요. 30년을 기침을 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묘한 게요. 새벽 2시, 3시, 4시만 되면 기침을 한답니다. 30년 동안 기침을 했으니까 자기가 시간 안 받겠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서 시계를 보면 2시, 3시, 4시 해야 딱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요 경락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이 고장난 것을 보고 약을 투여했더니 30년 된 기침이 치료가 됐어요. 본인은 못 고치는 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락이 인체를 감싸고 있다는 개념이 없고 기침이 나니까 기침만 가라앉혀주는 진해제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이분이 70대 후반인데 30년을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데 그걸 못 고쳤던 겁니다. 아킬레스건 환자도 방광경락의 이상으로 통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하고 방광경락을 소통시켜주는 마황작용탕이라는 것을 투여한 것인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환자가 평소에 지켜야 할 섭생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아킬레스건도 다리병이죠. 네, 다리의 일종 하나의 부위잖아요. 그래서 허리나 다리가 아플 때 환자의 주의사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째, 말을 크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콩팥의 힘이 약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손상됩니다.
기가 손상되는 것은 또 비위 기능 이런 것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위가 약해지면 사지 팔다리를 주관하는데 비위에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팔다리에 통증이 올 수가 있는 것이 아킬레스건 통증입니다. 또 말을 크게 하면은 콩팥 기운이 약해지고 신장은 방광과 또 연관돼요. 그래서 말을 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화를 많이 내면 허리 다리병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 아픈 사람 화내면 더 심하게 통증이 나타나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을 적게 드려야 되고 술과 성생활을 아주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더운 때라도 미지근한 물로, 그러니까 찬물로 씻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온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잘 쓰고 아무리 침을 잘 놔도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또 설령 치료됐더라도 다시 재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성태 한약 박사님과 함께 아킬레스건 통증의 치료 사례들 만나